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밤 11시 47분이고요.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오후장에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요. 자, 완전히 바닥이 나왔나요? 저는 오늘도 종목별로는 기회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도 기회를 충분히 저는 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바닥이 지수상으로 나왔느냐라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온 역시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미투온도 그죠? 자, 조금 올랐죠? 자, 미투온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듯 합니다. 좀 지겨우시더라도 12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 다음에 신라젠,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신라젠은 오늘 다시 밀렸죠. 자, 외국인도 다시 매도가 들어왔고요. 제가 어저께 이미 신라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정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500원을 종가상 지지를 하고 버티면 제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17,500원을 종가상 지지하는지를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350원 오늘 고점을 11선 자리를 완전히 거래를 싣고 뚫으면 저는 추격 매수 따라 붙을 예정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요. 17,500원을 이탈하면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16,000원을 살짝 깨나 15,000원 얼마까지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미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보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아니면 관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자리라서 이미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텔콘 RF 제약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 종목은 8,250, 8,300원 요 구간에서 8,500원 요 구간으로 만약에 주가가 진입을 하면 저점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기적이지만요.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한 번 더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8,500원에서 8,300원 요 구간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듯 하니까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점 매수를 한번 그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점 매수 이거 사야 되냐고. 어제 영상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종목을 보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이렇게 장중에 순간순간 제가 대처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애매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종목이요. 그 자리에는 이게 가는지 아닌지 제가 주식의 신이 아니고 또 제가 셰릭이 아니라서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하는 점은 아마도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제가 지켜본 거라서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되는 점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텔콘 알레퍼 제약은 자, 오늘 수급이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일단은 이 종목은 8,800원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미 당장 8,800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시가는 조금 띄워서 시작을 하더라도 8,700원, 800원 요 구간에서 좀 저점 매수를 기회를 줄 듯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한 9,050원 정도에서 단타를 치시고 싶으시든지 아니면 9,250원 정도, 9,2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시든지요. 그렇게 짧게 매매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 종목은 중간중간 급반등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짧게 매매를 하시되고, 이거는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요 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싶고요. 운이 좋으면 요 고점을 한번 벗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장담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제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요. 일단 주봉, 분봉을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분봉을 보면, 지금 자리는 완전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서, 일단은 9,200원 정도 가면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추이를, 분봉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단기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기간의 외국인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요. 내일은 분명히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요 오늘 좀 빠졌죠. 자, 내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대북주는 당장은 급등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길게 보실 분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창재지를 제가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사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100원 전으로 오면 한번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3,100원이요. 저도 3,105원에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저는 내일 이 종목을 좀 오늘 시간 외에 괜찮기 때문에 좀 적절한 시점에서 내일 한번 매도를 좀 고려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왜냐하면 강하게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은 내일 저는 분위기 봐서 좀 매도를 하거나 비중 조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빠진다면 이번에는 3,100원 전후가 아니고 3,000원이나 3,050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요. 하지만 내일 봐서 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저는 반등 시에 차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미노로직스는 2,000원을 저는 지지를 지금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정도는 제가 이 아미노로직스가 만약 2,030원 이하 정도 가격이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 더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좀 더 길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투원 했고요.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쌍봉을 만든 듯한 모양이 보이지만 이 종목도 오늘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왔죠. 기간이 요즘 계속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도 오늘처럼 강한 상승이 내일 당장 다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루 이틀 숨 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하지 않을까. 일단 한 22,000원 정도 전후를 목표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10% 정도요. 지금 가격에서. 자, 그 다음에요. 제가 KNN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큰 파동상 고점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짧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KNN요. 만약에 뭐 1275원이나 내일 만약에 그런 저점을 주면 밑에서 받쳐 보셨다가 또 짧게 한번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반등을 주면요. 그 다음에 인선 ENT라는 종목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뭐 내일 추격 매수 하시라는 뜻 아닙니다. 자, 기간의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빠졌죠.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했는데 인선 ENT요. 자, 이 종목도 좀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기간의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추격 매수할 자리는 좀 애매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아스트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글쎄요. 뭐 예전에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고 나서 지금 많이 빠졌죠. 9,000원, 8,000원 정도 면 뭐 회사 내부자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하지만 위에
위에 물량들이 그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길게 보면 또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길게 보면 이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아스트라는 종목 항공주죠. 항공 부품 관련주인데요. 카이의 납품한 회사죠.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108억이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점점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죠? 자, 108억 정도면 나쁘지 않고 분기 한번 볼까요? 분기. 71억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듯합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역배열 상태죠. 대세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배열이지만은 뭐 중장기로 그냥 가치주 투자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들 오늘 의미 있는 기관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조정 시에 가져보시든지 적당한 시점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나. 자, 무림 PMP라는 종목도 오늘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많이 빠졌죠. 요 파동을 보시면 이미 이 종목도 지난번에 고점이 예전에 한번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미 봉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큰 시세를 낸 이후에 다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어떤 분은 서울대 정문까지 다시 왔다 그러죠. 서울대 정문처럼. 자,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참 올라갈 때는 뭐 저평가 가치 주다 뭐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었죠.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트들이 꺾여서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긴 한데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이 종목을 근래에 드물게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은 가져보시되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듯 합니다.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림 PMP는 종목도 재무가 나쁘진 않은 회사거든요. 영업이익 이 종목도 점증하고 있을 거예요. 무려 1000억까지 올라왔네요.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자, 분기로도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대양 제지처럼 뭐 중국 골판지 수혜 같은데 골판지 수혜가 2020년까지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조정을 다 받아버린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긴 있는데 다시 내 제자리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뭐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또 이런 종목도 짭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하공룡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중소형 토목건설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하공룡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좀 접근하기 애매한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하공룡. 자, 오늘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하공룡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940원 이미 5,000원 이하를 한번 찍었네, 이미요. 저는 5,000원 이하를 한번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번 이미 4,940원까지 찍었네, 이미 보니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이 종목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하공룡은, 자, 지분이 지금 4%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트가 뭐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뭐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실적은 뭐 이하공룡이니까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영업이익 뭐 항상 뭐 흑자 정도, 적자는 아닌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수급에 따라 많이 세력주니까요. 이하공룡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가지고 꾸준히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이란 종목은 보면,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수급이 갑자기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요. 외국인들도 많이 사놨거든요. 지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뭔가 재료가 있나? 원래 이 종목이 그 정치 관련주죠. 뭐 옛날에 김무성주라고 해서 좀 뭐 이게 한바탕 하고 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시죠. 이 종목. 자.
대략적인 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좀 종목을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바이오의 빈자리를, 바이오는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하거든요. 물론 뭐 내일 모레 잠깐 반등은 조금씩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바이오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반등을 주고 나면 지수가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다시 반등권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어차피 지수라는 것은 막 2, 3일, 3, 4일 오르고 나면 또 2, 3일, 3, 4일 빠지는 거고, 지금 계속 시소 장세니까요. 바이오의 그 자리를, 어제, 오늘, 이틀 연속이요. 특히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가 좀 시세를 좀 냈습니다. 제가 폴더블 폰 관련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는데요. 제가 BH라는 종목을 어제하고 그제,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제가 조금씩 사모았는데, 오늘 드디어 좀 빛을 보고 있네요. 자, 이 BH라는 종목도, 오늘 1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잘라주고 싶은 마음은 충동은,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싶은 충동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저는 이 전고점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전고점 근처까지는. 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시점에서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자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기관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대신 외국인은 또 올라올 때마다 팔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외국인이 좀 많이 사놨거든 미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좀 시세가 나올 듯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는요, 중국에서 이번에 완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좀 관심은 조금 아직 상승하지 않은 쪽, KH바텍 같은 경우는 18%는 올랐거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오늘. 그래서 이런 폴더블 폰 관련주 오늘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좀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은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시세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대선주처럼 마찬가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가 능하신 분은 가능한데요. 자, 매매가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일 제지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역시 9일 제지는 또 21선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버티면 5,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라고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팔지 않았죠. 오늘 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조금 더 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래서 9일 제지를 제 얘기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 보시죠. 일단은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도 오늘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반등은 들어왔는데, 제일바이오도 저는,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느낌대로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좀 좀 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일바이오가 6,100원을 찍었고 어제는 제일바이오가 5,980원을 찍었는데요. 이 5,980원 정도, 즉 6,000원을 살짝 깨는 정도의 가격이면 분할해서 조금씩 사모을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만 일단 오늘 어쨌든 제일바이오가 상승이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11선 6,830원 정도가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6,83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5파를 마무리 짓지 않고 바로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내일 이 종목의 가격이 6,830원까지 도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진다면 다시 한번 더 6,000원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내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또 며칠간은 또 시장은
오늘부터 지수가 급반등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2박 3일이나 3박 4일 코스로 또 짧게 우선 당분간은 이 좁은 박스권에서 이런 2150포인트 정도 이 가격의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하고요. 요걸 넘어서면 또 21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요 구간에서 또 매물 수화가 또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씩 시소 장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미리 들어가서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일 좀 비중을 저는 좀 더 늘려야 될 종목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내일 저는 좀 비중을 조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